22년 1회 기출문제 임상심리학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내담자를 평가할 때 문제 행동의 선행조건, 환경적 유인가, 보상의 대체원, 귀인 방식과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방법은 1번 정신역동적 평가, 2번 인지행동적 평가, 3번 다축분류체계 평가, 4번 기술지향적 평가. 정답은 2번의 인지행동적 평가입니다. 인지행동적 평가는 내담자의 문제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내담자의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행동의 선행 조건, 환경적 유인가, 보상의 대체원, 귀인 방식과 같은 요소는 인지행동적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자동적 자기 파괴 인지 중 파국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나 때문이다. 1번은 외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 비난의 예에 해당합니다. 2번 나는 완벽해져야 하고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2번은 완벽주의적 사고의 예에 해당합니다. 3번 나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3번은 흑백 논리 예에 해당합니다. 4번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자동적 자기 파괴 인지 중 파국하는 어떠한 작은 실수나 실패가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이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는 이 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문장은 작은 실패가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파국하의 예에 해당합니다. 63번 문제입니다. 다음 30대 여성의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결과에 대한 일반적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회피적 대처를 할 소지가 크다. 2번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3번 외향적이고 과도하게 에너지가 항진되어 있기 쉽다. 4번 망상, 환각 등의 정신증적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정답은 1번입니다. MMPI-2의 3번 척도 히스테리가 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회피적 대처를 할 소지가 크다가 정답입니다. 64번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임상심리학의 기원으로 보는 역사적 사건은 1번 분투의 심리실험실 개설, 2번 위트머의 심리클리닉 개설, 3번 비네의 지능검사 개발, 4번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 출판. 정답은 2번의 위트머의 심리클리닉 개설입니다. 임상심리학의 공식적인 기원은 189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위트머가 설립한 심리클리닉입니다. 위트머는 심리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사람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 심리클리닉을 개설하여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울페의 체계적 둔감법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담자는 1번 적절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상황에 심각한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 2번 적절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 심각한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 3번 적절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일반 상황에 심각한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 4번 적절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상황에 심각한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 정답은 2번에 적절한 대처 능력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 심각한 불안을 보이는 내담자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약한 자극부터 강한 자극까지 단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여 불안이나 공포를 제거하는 행동 수정 기법을 말합니다. 적절한 대처 능력이 있는 내담자는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대신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담자입니다. 이러한 내담자는 체계적 둔감법을 통해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노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구현해 주는 것은 1번 명료화, 2번 반영, 3번 직면, 4번 해석. 정답은 2번의 반영입니다.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 감정, 생각 및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상담 기법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보여주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67번 문제입니다. 행동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연관찰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이다.
2번 유사관찰은 제한이 없는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유사관찰은 실험실이나 치료실과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3번 자기관찰은 자신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한다. 4번 참여관찰은 관찰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연스러운 환경에 관여하면서 기록하는 방식이다. 68번 문제입니다. 임상심리학자는 내담자와 이중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윤리원칙은 1번 성실성, 2번 의무성, 3번 유능성, 4번 책임성. 정답은 1번의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에서는 환자나 내담자,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다중관계나 착취관계, 성적관계를 금합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위치감각과 공간적 회전 등의 개별적인 신체 표상과 관련이 있는 대뇌 영역은 1번 전두엽, 2번 후두엽, 3번 측두엽, 4번 두정엽. 정답은 4번의 두정엽입니다. 두정엽은 공간지각, 운동지각, 신체의 위치 판단 등을 담당하는 대뇌 영역입니다. 따라서 위치감각과 공간적 회전 등의 개별적인 신체 표상과 관련이 있는 대뇌 영역은 4번의 두정엽입니다. 70번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한 아동에게 그 아동이 평소 싫어하던 화장실 청소를 면제해 주었더니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했다면 이는 어떤 유형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하는가? 1번 정적 강화, 2번 부적 강화, 3번 정적 처벌, 4번 부적 처벌. 정답은 2번의 부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71번 문제입니다. 정신건강 자문 중 점심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 동안의 임상 사례에 대해 동료들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형태는 1번 내담자 중심 사례 자문, 2번 피자문자 중심 사례 자문, 3번 비공식적 동료 집단 자문, 4번 피자문자 중심 행정 자문. 정답은 3번의 비공식적 동료 집단 자문입니다. 비공식적인 동료 집단 자문은 조직 내에서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그룹이나 모임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구성원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연관찰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2번 비밀이 보장된다, 3번 자신이 관찰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르게 행동한다, 4번 관찰은 편파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연관찰법은 연구 대상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에 따라 관찰 결과가 편파적일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2번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강박장애로 치료 중인 고3 학생에게 웩슬러 웨이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소검사보다 상식 어휘 문제의 점수가 유효하게 높았다. 이 검사 결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이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옳은 것은 1번 높은 공간 지각력, 2번 높은 주지와 경향, 3번 주의력 저하, 4번 현실 검증력 손상. 정답은 2번의 높은 주지와 경향입니다. 상식 어휘 문제는 언어성 지능을 측정하는 소검사입니다. 언어성 지능은 언어적 사고, 추론, 이해 등을 측정하는 지능으로 주지와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지와 경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언어성 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지와 경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4번 문제입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내담자는 상담자가 아무런 요구 없이 인간으로서의 관심만을 베푼다는 것을 경험한다. 2번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번은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3번 상담 장면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료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실제 행동을 다룬다. 4번 치료 유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에는 공통 요인이 작용한다.
75번 문제입니다. 초기 임상심리학자와 그의 활동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위트모 일반지능 개념을 제시했다. 일반지능 개념을 제시한 것은 스피어먼입니다. 위트모는 최초의 심리진료소를 개설하고 임상심리학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2번 비네 아미알파 검사를 개발했다. 비네는 비율형 아동지능검사를 개발하였습니다. 3번 스피어먼 정신지치아 특수학교에서 심리학자로 활동했다. 스피어먼은 지능의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을 주장하였습니다. 4번 웩슬러 지능검사를 개발했다. 웩슬러는 지능검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행동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공황발작, 2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번 조현병의 음성 증상, 4번 만성통증관리. 정답은 4번의 만성통증관리입니다. 행동의학은 행동과 생리학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행동의학은 행동과 관련된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공황발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은 모두 정신과적 질환으로 행동의학의 주된 연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성통증은 신체적 질환이지만 행동 요인이 통증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통증 관리는 행동의학의 주요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7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관학습의 가장 적합한 예는 1번 욕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하기, 2번 손톱 물어뜯기를 줄이기 위해 손톱에 쓴약을 바르기, 3번 충격적 스트레스 사건이 떠오를 때 그만이라는 구호 외치기, 4번 뱀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에게 뱀을 만지는 사람의 영상을 보여주기. 정답은 1번입니다. 행동주의 학습에서 처벌은 어떤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 행동에 대해 부적 결과를 유관시키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정적 처벌의 예에서는 욕을 하는 행동과 화장실 청소하는 행동 간의 유관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1번 준수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준다. 2번 의사가 권위적이고 단호하게 지시한다. 3번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 위임한다. 4번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환자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복용하고 의사의 치료적 권고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자가 약의 효과 등에 대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환자는 약물 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79번 문제입니다. 환자와의 초기 면접에서 면접자가 주로 탐색하는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환자의 증상과 주호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 2번 최근 환자의 적응 기제를 혼란시킨 스트레스 사건의 유무, 3번 면접 과정에서 드러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격려, 4번 기질적 장애의 가능성 및 의학적 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 정답은 3번입니다. 초기 면접은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면접자는 환자의 증상과 주호소,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 최근 환자의 적응 기제를 혼란시킨 스트레스 사건의 유무 등을 탐색합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드러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격려는 초기 면접의 주요 목적은 아닙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심리평가 도구 중 최초 개발된 이후에 검사의 재료가 변경된 적이 없는 것은 1번 웩슬러 지능검사, 2번 MMPI 다면적 인성검사, 3번 벤더 게슈탈트 검사, 4번 로샤 검사. 정답은 4번의 로샤 검사입니다. 로샤 검사는 1921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로샤가 만든 것입니다. 로샤 검사는 피험자의 무의식적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샤 검사는 최초 개발된 이후로 검사의 재료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